거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좀 합시다. 차갑고도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버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출근길 만원 버스 안, 술 냄새가 진동했고 뒷좌석에선 두 남자가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기사 윤미란 기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손을 떼지 못했죠. 승객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가 쪽 좌석에서 천천히 일어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도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수빈 씨는 대답 대신 버스 손잡이를 잡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순간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숙였고요. 퇴직 공무원 이만수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보통 아니네.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 렌즈가 반짝였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박은호 기자님이 천천히 녹화를 시작했어요. 그는 직감했거든요. 지금 이 장면 세상이 봐야 한다고요. 수빈 씨는 끝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코트 안쪽, 손끝에서 반짝인 금속줄 하나. 그건 군번줄이었습니다. 도태식이 낮게 속삭였죠. 아줌마,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나 본데? 수빈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날 그 버스는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었어요. 정의가 다시 깨어난 공간이었거든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감동기억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오전 7시 42분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정류장. 윤미란 기사님이 253번 버스 시동을 걸었어요. 20년차 베테랑 기사였지만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무사히 끝나면 좋겠는데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장을 보러 가는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최수빈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이지 원피스에 간단한 크로스백 하나, 창가 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깊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기름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버스는 천천히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기다려! 고함 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버스에 뛰어 올랐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윤미란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남자는 뒷좌석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정장 그리고 목에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도태식이었습니다. 옆에 붙은 남자는 더 젊었고 눈빛이 흐릿했죠. 형님, 오늘 완전 대박이었잖아요. 부하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태식이 껄껄 웃었어요. 그래, 그 자식들 표정 봤어? 완전 쫄았다니까. 욕설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학생 2명은 이어폰을 더 깊숙이 꽂았고요. 중년 남자는 신문을 얼굴 가까이 당겼습니다. 이만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아야지, 괜히 나섰다간 일만 커진다. 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도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야, 이거 봐봐. 저번에 그 자식 완전 빌더라고. 부하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핸드폰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형님 진짜 멋있어요. 완전 깡패 중에 깡패. 윤미란 기사님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던 거예요. 도태식이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뭐? 아줌마 그냥 운전이나 해. 공공장소에서 너무 시끄러우시잖아요. 윤미란 기사님이 다시 한번 말했지만 목소리는 더 작아졌어요. 도태식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운전이나 해, 운전! 부하가 낄낄 웃으며 거들었어요. 형님, 그냥 놔두세요.
저런 아줌마들 원래 그래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수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도태식은 아직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이어갔거든요. 야, 오늘 저녁에 또 가자. 이번엔 제대로 한 건 올리자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수빈 씨의 손이 천천히 가방끈을 쥐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요. 그 순간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만수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요. 학생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태식의 부하가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거기 이쁜이 전화번호 좀 줘봐. 여자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도태식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왜? 주기 싫어? 바로 그 순간 수빈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버스 손잡이를 잡고 뒷좌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쏠렸어요. 윤미란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녀를 쳐다봤고요. 박은호 기자님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직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수빈 씨가 도태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좀 합시다. 수빈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버스 안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도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수빈 씨를 훑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수빈 씨는 대답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태식의 부하가 껄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알아? 수빈 씨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요? 그 한마디에 버스 안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승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만수 씨는 신문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정말 용감하긴 한데 괜찮으려나? 걱정이 앞섰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도 컸어요. 수빈 씨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죠. 아줌마, 지금 장난해? 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빈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선을 더 차갑게 고정시켰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기 아이들도 타고 있고 다른 승객들도 불편해 하시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도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들? 불편? 야, 세상이 원래 불편한 거야. 그가 손을 뻗어 수빈 씨의 어깨를 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빈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도태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습니다. 도태식이 작게 신음을 냈어요. 수빈 씨의 손아귀에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손 치우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태식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 여자가 지금 그가 다른 손으로 수빈 씨를 밀치려 했지만요. 수빈 씨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비틀며 도태식을 좌석 쪽으로 밀어냈어요. 쿵! 도태식이 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부하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형님! 그가 주먹을 쥐고 수빈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 위험해요. 하지만 수빈 씨는 침착했습니다. 부하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그녀는 한 발 옆으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은 채 발로 가볍게 부하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으악! 부하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모든 일이 7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윤미란 기사님이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박은호 기자님은 휴대폰을 꽉 쥐고 녹화를 이어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렌즈는 수빈 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의 기자 본능이 작동했거든요. 도태식이 좌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그가 다시 덤벼들려는 순간 수빈 씨가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속 재질의 얇은 줄이었어요. 군번 줄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걸 손에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더 이상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군번줄에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게 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태식만이 그 줄을 보고 뭔가 느낀 듯 멈칫했어요. 저거 설마? 부하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도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빈 씨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움직임, 그리고 그 침착함. 이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수빈 씨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버스 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태식과 부하는 더 이상 떠들지 않았어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어떤 이는 수빈 씨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만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분 정말 대단하시네. 윤미란 기사님도 백미러로 수빈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어요. 박은호 기자님은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빈 씨의 얼굴, 움직임, 그리고 군번줄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 세상에 공개해야 하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하지만 이제 버스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수빈 씨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의 군번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섰고 도태식과 부하가 서둘러 내렸어요. 도태식은 내리기 전 수빈 씨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눈빛엔 분노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중얼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자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수빈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했어요. 수빈 씨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이만수 씨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수빈 씨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만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 절대 평범한 카페 주인이 아니야. 박은호 기자님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수빈 씨의 움직임, 표정, 그리고 군번줄. 모든 게 또렷했습니다. 특히 군번줄을 확대했을 때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UDT, 특임대?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진짜? 손이 떨렸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버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옆자리 대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그거 찍으신 거예요? 박은호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연히 찍게 됐어. 완전 대박이었어요. SNS에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박은호 기자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 기자로서의 본능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수빈 씨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또 이렇게 됐네.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 3년.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사장님, 오늘 원두 배송 도착했어요. 수빈 씨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곧 도착할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버스가 종점에 가까워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리기 전 윤미란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무사히 운행했어요. 수빈 씨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기사님도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박은호 기자님도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수빈 씨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한편 도태식은 조직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어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도태식이 담배를 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단은 그래.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 두고 보자. 복수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은호 기자님은 작업실에 앉아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군번주를 계속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UDT 특임대 중령 최수빈. 이름까지 보였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진짜 큰 이야기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 그의 기자 본능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수빈 씨는 골목길을 걸어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간판엔 옹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응, 오늘 바쁘진 않았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수빈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 몇몇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수빈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걸요. 그녀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손끝의 군번줄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호 기자님의 휴대폰엔 검색 기록이 가득 쌓였어요. 여군 UDT 특임대, 최수빈 중령, 전역 군인. 하나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 세상이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수빈 씨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며 하루가 시작됐어요.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버스 안에서 찍힌 영상이 이미 세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요. 박은호 기자님은 밤새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5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버스 안 조폭을 제압한 한 여성의 정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조회수가 1000명을 넘더니 10,000명, 10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저 여자분 누구세요? 조폭들 표정 좀 보세요. 완전 통쾌하네요. 하지만 일부 댓글은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폭력은 폭력 아닌가요? 과잉 대응 같은데. 영상은 계속 확산됐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수빈 씨의 카페에 평범해 보이는 3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걸로요. 수빈 씨가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엔 버스 안에서 도태식을 제압하는 수빈 씨의 모습이
또렷했어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찾았습니다. 위치 보냅니다. 도태식의 부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도태식은 조직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움켜쥐고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그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지자 화면이 산산조각 났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태식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저 여자 끝장을 봐야겠어. 바로 그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위치까지 함께 보내온 부하의 메시지였어요. 도태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좋아, 드디어 찾았군. 야, 애들 모아. 오늘 끝낸다.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편 박은호 기자님은 카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수빈 씨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 동의도 없이 올렸잖아. 하지만 이미 영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퍼져버렸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전 11시 카페는 점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수빈 씨는 여전히 평온하게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은호 기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수빈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은호 기자님은 그녀를 알아봤지만 수빈 씨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은호 기자님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수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버스에서 찍은 영상인데 올려버렸어요. 수빈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말했습니다. 동의도 없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빈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자님,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고 도태식과 부하 셋이 내렸어요. 그들은 카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빈 씨가 창밖을 보는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기자님, 지금 당장 나가세요. 네. 왜요? 빨리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박은호 기자님이 창밖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도태식 일행이 카페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수빈 씨가 앞치마를 벗으며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곧 다시 영업하겠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둘러 나갔어요. 카페 안엔 수빈 씨와 박은호 기자님만 남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태식이 비웃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아줌마. 수빈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태식이 부하들과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어제 일 때문에 왔지. 이 카페 오늘부로 문 닫는다. 박은호 기자님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빈 씨가 낮게 말했어요. 여긴 영업 중이니 나가주세요. 도태식이 한 발짝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업? 오늘부터 넌 영업 못해. 긴장감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빈 씨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로 향했어요. 군번줄을 만지며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태식이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하들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며 출입구를 막아섰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수빈 씨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가주세요. 도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 그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어요.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박은호 기자님이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빈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기물을 파손하셨네요. 이건 명백한 재물 손괴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도태식이 비웃으며 다가섰습니다. 재물 손괴? 그래, 신고해봐. 경찰 오기 전에 여기 다 박살낼 테니까. 부하 하나가 진열대에 손을 뻗었어요. 수빈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손 치우세요. 그 한마디에 부하가 움찔했어요. 목소리에 담긴 냉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도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쫄지 마.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어제 버스에서 당한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수빈 씨가 천천히 앞치마를 완전히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손에 감았어요. 금속 재질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도태식이 그걸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저거. 부하가 물었습니다. 형님 뭐예요? 닥쳐. 도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빈 씨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도태식이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듯 큰 소리를 냈어요. 뭐? 신고? 야, 애들아. 저 여자 좀 정신 차리게 해줘. 부하 둘이 동시에 수빈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은호 기자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수빈 씨는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그녀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며 바닥으로 꺾었습니다. 으악! 부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수빈 씨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발로 가볍게 뒤를 차며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부하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5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도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여자. 수빈 씨가 군번줄을 손에 감은 채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직도 안 나가시겠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도태식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어요. 너 도대체 뭐야? 수빈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어요. 도태식이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야, 일어나.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도태식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 정도로 해주지. 하지만 다음엔 가만 안 둬. 그가 부하들과 함께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카페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은호 기자님이 떨리는 손으로 녹화를 멈췄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박은호 기자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수빈 씨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요? 네, 하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수빈 씨가 넘어진 의자를 일으키며 카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박은호 기자님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저 사람들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수빈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은호 기자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거든요. 한편 카페 밖으로 나온 도태식은 차에 오르며 부하들을 노려봤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태식이 담배를 물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일단 뒤를 캐봐.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도태식의 머릿속엔 수빈 씨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군대라고 했나? 설마.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빈 씨는 카페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됐네.
평화로운 일상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빈 씨는 카페 문을 잠그고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평소보다 고요한 거리가 묘하게 불안했어요. 수빈 씨는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빈 씨가 다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조용히 살아.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냈어.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도태식의 목소리였어요. 전화가 끊기자 수빈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너편 골목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빈 씨가 커튼을 내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녀는 방 한쪽 서랍을 열고 오래된 군복과 훈장, 그리고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수빈 씨가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UDT 특임대 중령 시절이었어요.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중얼거리며 사진을 내려놓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태식은 조직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빈 씨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부하가 조사해온 자료였습니다. 최수빈 전 여군 UDT 특임대 중령 3년 전 저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태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임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란 말이야? 부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그것도 여군 최초로 중령까지 올라간 사람이래요. 도태식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영상이 퍼졌고 우리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어.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말했어요. 저 여자 주변부터 건드려 카페 손님들이고 직원들이고 다 겁을 줘. 부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은호 기자님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오늘 카페에서 찍은 두 번째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도태식과 수빈 씨의 대치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도 올려야 하나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해. 고민 끝에 그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 씨는 카페로 출근했지만 카페 앞 풍경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유리창에 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고 간판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협박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꺼져, 아니면 다친다. 수빈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저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어젯밤에 누가 집 앞에서 협박을 했어요. 수빈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지 마. 당분간 쉬어. 전화를 끊고 카페 앞을 바라보니 주변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박은호 기자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네, 괜찮아요. 이거 제 잘못이에요. 영상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은호 기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 씨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기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녀는 페인트를 닦고 부러진 간판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협박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거든요. 수빈 씨는 혼자 카페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색 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박은호 기자님은 매일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때요? 수빈 씨가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경찰이 와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게다가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대로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박은호 기자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수빈 씨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기자님,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 씨는 카페 문을 잠그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벽돌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종이가 감겨 있었어요. 수빈 씨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내일 밤 10시 폐공장으로 혼자 와. 도태식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수빈 씨가 종이를 구겨 쥐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차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박은호 기자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자님, 내일부터 카페 오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문자를 보낸 후 수빈 씨는 집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군복과 함께 보관해 두었던 군번줄을 꺼내 손에 감았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무게감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중얼거리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박은호 기자님은 수빈 씨의 문자를 보고 불안해하며 카페 앞을 서성였어요. 카페는 문이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빈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카페 뒤편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박은호 기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그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 9시 30분, 수빈 씨는 도시 매각에 위치한 폐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군번줄을 손에 감은 채 천천히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도태식과 부하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긴 오네. 생각보다 용감하잖아. 수빈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도태식이 담배를 던지며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만하라고? 우리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부하들이 수빈 씨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수빈 씨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도태식이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수빈 씨가 군번줄을 손에 더 단단히 감으며 낮게 말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수빈 씨는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하고 발로 부하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부하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른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수빈 씨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한 명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손목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3년간 묻어두었던 특임대 기술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도태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야, 다들 덤벼. 남은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수빈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여자가... 그는 마지막으로 수빈 씨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주먹을 막아내고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끝났어요. 수빈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차 불빛이 공장 안을 밝히기 시작했고 박은호 기자님이 경찰과 함께 달려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경찰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며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도태식과 부하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고 수빈 씨는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경찰관 한 명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박은호 기자님이 숨을 헐떡이며 수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문자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빈 씨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큰일 안 났네요. 도태식이 수갑을 찬 채 일어서며 수빈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왜 진작 말 안 했어? 수빈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경찰이 도태식을 끌고 나가려는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될 거야. 하지만 수빈 씨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공장 밖으로 나오자 여러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은호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정말 전에 특수부대에 계셨던 거예요? 수빈 씨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군 UDT 특임대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박은호 기자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그때 그 10년 전에 그가 말을 멈추고 수빈 씨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2015년 서해 해상 인질 구출 작전에 참여하신 분 아니세요? 수빈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 박은호 기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배에 있었어요. 기자로 취재 중이었는데 해적들한테 붙잡혔었거든요. 수빈 씨가 그를 다시 쳐다봤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대규모 작전에 투입됐던 날이었어요. 인질 12명을 구출했고 그중 한 명이 젊은 기자였습니다. 박은호, 그 기자님이. 박은호 기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사장님이셨어요. 10년이 지나서야 알아봤네요. 수빈 씨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한 후 수빈 씨는 진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박은호 기자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꼭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박은호 기자님의 고집에 수빈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박은호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왜 군대를 그만두신 거예요? 수빈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쳤어요. 계속 싸우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또 싸우게 되셨네요. 그렇네요.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더라고요. 수빈 씨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박은호 기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 일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경찰 오기 전에 녹화했거든요. 수빈 씨가 놀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사장님 동의 없이 절대 올리지 않을게요. 수빈 씨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올리세요. 네. 정말요? 네, 이번엔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숨어 사는 건 이제 지쳤어요. 박은호 기자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용기를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이 올라갔어요. 제목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전 여군 UDT 특임대 중령, 조폭과의 마지막 대결. 영상엔 공장에서의 대치 장면과 수빈 씨의 과거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영웅이시네요.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해요. 10년 전 그 작전의 주인공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수빈 씨를 버스의 여전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빈 씨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빈 씨의 카페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꼭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신 걸로요. 수빈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에서 중년 여성 둘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래. 무섭지 않아? 그래도 나쁜 사람들 혼내줬잖아. 우리한텐 좋은 일 한 거지. 수빈 씨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낯선 남자 한 명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최수빈 사장님 계신가요? 수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수빈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저는 국방부 인사과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수빈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일들 때문에 사장님 이야기가 국방부까지 전해졌습니다. 상부에서 사장님께 복귀를 제안하라고 하셨어요. 수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아직 제 말을 다 듣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여군 특수부대 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험과 실력을 가진 분이 필요해요. 젊은 여군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겁니다. 수빈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전 이미 군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삶이 좋아요. 정말 그러신가요? 며칠 전 공장에서 싸우시던 모습을 봤을 때 전 확신했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수빈 씨가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싸운 건 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남자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가지고 계세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가 나간 후 수빈 씨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곧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은호 기자님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 국방부에서 사람 왔다면서요? 수빈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취재하다 보니 소식이 빠르거든요. 혹시 복귀 제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거절했어요. 박은호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 아닌가요? 수빈 씨가 커피잔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전 이미 선택했어요. 평범한 삶을요. 군대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줬지만 이젠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실력과 경험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여기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박은호 기자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그날 밤 수빈 씨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군복과 훈장, 그리고 사진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해, 난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해.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최수빈 중령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해군 특수부대 후보생 김지원입니다. 사실은 중령님을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수빈 씨의 표이 복잡해졌습니다. 왜요?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중령님처럼 되고 싶어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빈 씨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제 카페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빈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젊은 여군 한 명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빈 씨가 카운터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김지원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중령님, 아니 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수빈 씨가 의자를 권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시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사장님, 영상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거든요. 수빈 씨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특수부대에 가고 싶어요? 지원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제가 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때 결심했어요. 강해지고 싶다고. 수빈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강해지는 게 목표라면 특수부대가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뭐가 답인가요? 수빈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도 특수부대에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아요. 거기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요. 내가 강한 이유는 누군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수빈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지원 씨, 특수부대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왜 강해지고 싶은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럼 사장님은 왜 군대를 그만두신 거예요? 지원의 질문에 수빈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쳤어요. 계속 싸우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카페를 여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 여기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누군가를 돕는 일이니까요. 지원이 감동한 표정으로 수빈 씨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만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버스에서 수빈 씨를 봤던 퇴직 공무원이었어요. 아, 사장님, 드디어 찾았네요. 수빈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때 버스에서 뵀던 분이시죠? 이만수 씨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오늘은 커피 한 잔 사러 왔습니다. 수빈 씨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누구나 두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만수 씨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했어요.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사장님 혼자 나서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수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이만수 씨가 조용히 지켜봐 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이만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자주 올게요.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군대를 그만둔 거요. 수빈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가끔은 그리워요. 동료들도 그렇고 그때의 열정도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의미 있으니까요. 이만수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이 동네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원이 일어서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수빈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오세요. 지원이 나간 후 수빈 씨는 혼자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정답은 없었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따뜻한 석양빛이 카페 안을 물들였어요. 일주일 후 수빈 씨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저녁엔 퇴근길 직장인들로 붐볐어요. 윤미란 기사님도 운행을 마치고 자주 들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수빈 씨가 반갑게 맞이하며 커피를 내렸어요. 기사님, 요즘 운행은 어때요? 윤미란 기사님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요즘 버스 안이 훨씬 조용해졌어요. 그날 일 이후로 다들 조심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덕분이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 둘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수빈 씨를 찾았습니다. 혹시 최수빈 사장님이신가요?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인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거든요. 수빈 씨가 자리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탁이신데요? 다른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와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수빈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사장님처럼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훨씬 와닿을 거예요. 수빈 씨가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수빈 씨는 초등학교 강당에 서 있었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수빈 씨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수빈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용기가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무서운 것도 이겨내는 거요. 수빈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용기는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수빈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버스에서 나쁜 사람들을 봤을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무서움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수빈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무서움보다 컸어요. 여러분도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예요. 크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작은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용기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수빈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여러분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학교를 나서며 수빈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카페로 돌아온 수빈 씨는 박은호 기자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박은호 기자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빈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싸우는 것만이 누군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알았어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요.
박은호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찾으신 길이 정말 멋져요. 해가 지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빈 씨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길이구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빈 씨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군 장교 한 명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빈 씨가 카운터에서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장교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수빈 씨를 껴안았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연은 수빈 씨의 옛 동료였습니다. 함께 특임대에서 훈련받고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였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언니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 실력 그대로시더라고요. 수빈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것 아니었어.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부대에서 언니를 다시 모시고 싶어 해요. 수빈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나 이미 그 제안 거절했어.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교관이 아니라 특임대 부대장 자리예요. 수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대답은 똑같아. 난 이제 이 삶이 좋아. 서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언니, 부대에서 언니를 정말 필요로 해요. 후배들이 언니 같은 리더를 원하고 있어요. 서연아, 리더는 너도 될 수 있어. 넌 충분히 훌륭한 군인이야.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언니만큼 강하지 않아요. 언니처럼 두려움 없이 앞장설 수 없어요. 수빈 씨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야. 항상 무서웠어. 하지만 동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날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거야.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언니 지금도 그 책임감을 느끼시잖아요. 왜 부대로 돌아오지 않으세요? 수빈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 책임은 이제 다른 곳에 있어. 여기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서연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가지만 언니가 그리울 거예요. 수빈 씨가 서연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 그리워. 하지만 각자의 길이 있잖아. 넌 훌륭하게 해낼 거야. 서연이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언니,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고 수빈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 무렵 박은호 기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군인 한 분이 다녀가셨다면서요? 네, 옛 동료였어요. 혹시 또 복귀 제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내렸어요. 네, 하지만 역시 거절했어요. 박은호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수빈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가끔은 그리워요. 동료들도 그렇고 그 시절의 열정도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박은호 기자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자신의 길을 확실히 아시잖아요. 수빈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수빈 씨는 집에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군복과 훈장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녀는 훈장 하나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잘 있어. 내 과거여. 고마웠어. 중얼거리며 훈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고요한 밤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카페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수빈 씨의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그녀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특별한 손님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김지원, 그날 조언을 구하러 왔던 여군 후보생이었습니다. 사장님,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수빈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원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지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길을 찾았어요. 특수부대는 포기했고요. 대신 군 상담관으로 지원했어요. 수빈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잘 결정했네요. 그게 더 지원 씨답네요. 사장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전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고요. 수빈 씨가 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원 씨는 분명 훌륭한 상담관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만수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만수 씨는 이제 매일 카페를 찾는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빈 씨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만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 다음 주에 동사무소 자원봉사 시작해요. 사장님 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전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요. 이젠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졌어요. 수빈 씨가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결정이세요. 응원할게요. 이만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미란 기사님도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운행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윤미란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버스에서 학생 하나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수빈 사장님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고 싶다고요. 수빈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사장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이 사장님을 본받으려고 해요. 수빈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밤이 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수빈 씨는 혼자 카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박은호 기자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기사 보셨어요? 링크 보낼게요. 수빈 씨가 링크를 눌러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버스의 여전사에서 동네의 멘토로 최수빈의 두 번째 인생. 기사엔 수빈 씨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담겨 있었어요. 군대를 떠난 이유, 카페를 연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요.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수빈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최수빈은 이제 그런 영웅이다. 수빈 씨가 박은호 기자님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기자님. 좋은 기사 써주셔서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진실을 쓴 것뿐이에요. 사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수빈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 이게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에스프레소 머신을 끄고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남은 조명 아래에서 수빈 씨는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랑스러운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 과거여.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중얼거리며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고 카페 문을 잠갔어요.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수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카페 개업 1주년이자
버스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윤미란 기사님과 이만수 씨, 박은호 기자님, 김지원이 차례로 도착했어요. 사장님, 1주년 축하드려요. 수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 한 명이 어린아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혹시 최수빈 사장님이신가요?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성이 아이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저 1년 전 그 버스에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지켜주셨죠. 그날 이후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수빈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천만에요.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아이가 안전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빈 씨가 여성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박은호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1년 동안 후회한 적 없으세요? 수빈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리워요. 군대 시절도 동료들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하니까요. 윤미란 기사님이 말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모두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김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요. 수빈 씨가 모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작은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거든요. 여러분 모두 이미 충분히 용감해요. 해가 저물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수빈 씨는 혼자 카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 과거여.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중얼거리며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 수빈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 길이었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야.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그게 최수빈이 선택한 새로운 싸움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용기라는 걸 그날 모두가 알았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